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EC2 T타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C2 인스턴스 타입을 배울 때 제가 T 인스턴스는 저렴한 범용 EC2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M 인스턴스와 함께 범용 타입이고, 잘 모르시면은 M 인스턴스, 특히 테스트 용도로는 T 인스턴스를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EC2 인스턴스 중에 프리티어 역시 이 T 인스턴스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EC2 인스턴스 타입 중에 서울리전 기준으로도 프리티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T2 마이크로 EC2 인스턴스, 즉 T타입이죠. 그런데 이 T 인스턴스 유형은 사용할 때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T 인스턴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로 CPU가 유지되다가 테스트할 때라든지 어떤 트래픽을 처리할 때 갑자기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런 식의 사용 패턴이 아니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여러분께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T 인스턴스는 버스터블 퍼포먼스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버스트 가능한 성능 인스턴스입니다. 즉 다른 EC2 인스턴스 타입처럼 고정된 용량의 CPU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CPU 크레딧 제도로 운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CPU 사용량이 기본 수준이라는 요 단위 이상이라면은 크레딧을 차감하게 됩니다. 즉 크레딧을 뺏기고요. 요 CPU 사용량이 기본 수준이란 단위 미만이면, 이거보다 덜 쓰면은 크레딧을 다시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의 정의가 CPU 사용량을 통해 크레딧이 소모와 증가가 같은 지점, 즉 일정 기준량이에요. 이거는 인스턴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T3 EC2 인스턴스 타입의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나노는 5%, 마이크로는 10%, T3 스몰은 20%, 그리고 2X 라지는 40%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어서 크레딧이 더 이상 없다면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요 5%, CPU 사용량이 5%로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종 장애를 일으키겠죠. 어플리케이션에 응답을 안 한다든지 통신이 먹통이 된다든지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것은 바로 요 크레딧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T 인스턴스는 결과적으로 평소에는 베이스라인 밑으로 유지해서 크레딧을 모으고 꼭 필요한 사항에 크레딧을 소모해서 벌스트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때 가장 용이하다는 게, 테스트를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 뭐 개발하다가 갑자기 쓰고, 또 일정 부분 개발하다가 갑자기 쓰고, 이런 식의 패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바로 T 인스턴스예요. 그리고 크레딧이 없다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사용량이 5% 미만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통신이 응답을 안 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이 꺼진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은 요 T 인스턴스는 총 3가지 상태 중 하나입니다. CPU 사용량이 베이스라인보다 적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증가하고, CPU 사용량이 베이스라인보다 큰 경우에는 크레딧이 소모하고, 이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하겠지만 CPU 사용량이 정확하게 베이스라인과 같다는 경우에는 크레딧 증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CPU 사용량이 왔다 갔다 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 베이스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베이스라인보다 위다 그러면은 크레딧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듭니다. 이 베이스라인보다 아래다 그러면은 크레딧이 점점 다시 차오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CPU 크레딧이 무엇이냐? 바로 vCPU가 사용하는 시간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CPU 크레딧은 하나의 vCPU가 100% 사용량을 1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1CPU 크레딧입니다. 요걸 좀 더 변환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vCPU가 50%의 유틸리제이션을 2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또 1CPU 크레딧이고요. 이런 식으로 요것과 요것의 조합이 바뀌더라도 요 총량이 동일하다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의 CPU 크레딧인 2개의 CPU 크레딧을 25% 사용량으로 2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당 크레딧이 어떻게 추가되는지는 각 인스턴스별로 지정된 베이스라인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공식은 vCPU 숫자 곱하기 베이스라인 곱하기 60분이에요. 왜? 시간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T3 나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 5%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6크레딧이 부여되는데, 어떤 공식이냐? vCPU가 2개거든요. 그리고 5%의 베이스라인이 있기 때문에 60을 곱하면은 6크레딧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CPU 크레딧은 CPU 사용량이 베이스라인 미만일 때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요. 밀리세컨 단위로 추가가 되고요.
CPU 사용량이 베이스라인 이상일 때는 지속적으로 소모됩니다. 역시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그리고 각 인스턴스 사이즈별로 최대로 저장 가능한 크레딧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1년 동안 모아두고 한꺼번에 쓴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시간당 얻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 곱하기 24가 한계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당 6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3 나노 같은 경우는 6크레딧이 시간당 얻는 크레딧인데 요곳에 24면은 144, 즉 하루 정도까지만 크레딧을 모아둘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이상 얻는 크레딧은 버려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모아둘 수 없어요.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버킷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이 소모가 되잖아요. 만약에 소모되는 양보다 크레딧 추가가 더 크다. 그러면은 점점 차오르겠죠. 근데 일정 부분 이상 차올라가지고 꼭대기에 차오르면은 버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버킷의 용량, 요 양동이 용량이 총 보유 가능한 CPU 크레딧이라고 보시면은 가장 알맞습니다. 자, 그래서 T2 인스턴스의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드에 따라서 CPU 크레딧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 스탠다드 모드는 베이스라인 이상으로 벌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저장된 크레딧을 소모해서 CPU를 사용하고요. 크레딧이 없다면 베이스라인 이상으로 CPU 사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노 같은 경우에서 5%로 고정이 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얼리미티드 모드는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CPU를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 베이스라인 이상으로 벌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저장된 크레딧을 소모하는 것 똑같으나 크레딧이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안으로 크레딧을 빌려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베이스라인 미만으로 CPU를 유지해서 추가된 크레딧으로 갚는 게 가능해요. 즉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갚지 못한 크레딧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께서 돈을 직접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T2 인스턴스는 스탠다드 모드가 기본입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T3는 얼리미티드 모드가 기본이에요. 즉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별도의 설정을 안 하시면은 T3 인스턴스는 얼리미티드 모드로 프로비전이 됩니다. 제가 비유로 들어드리면은 요게 은행이 있는 거예요. 크레딧 뱅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T3 인스턴스가 이렇게 크레딧을 이제 -5 이렇게 쓰고 있어요. 크레딧이 아예 없다고 가정했는데 베이스라인보다 높기 때문에 크레딧이 점점 줄줄 새고 있는데 T3가 야 크레딧 좀 빌려줘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좀 유지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피크가 지나갔기 때문에 좀 덜 쓴다. 그러면은 점점 크레딧이 차오르기 때문에 요걸로 상환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크레딧을 계속 쓰고 있다가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계속 크레딧을 쓰고 있다. 이 경우에는 상환하는 대신에 돈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으로 크레딧을 살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아까처럼 뭐 대출에 24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탠다드 모드보다는 CPU가 줄어든다든지 어쨌든 뭐 어플리케이션을 뻗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좀 더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런치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T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런치 크레딧을 제공하는데 인스턴스가 처음 생성될 때 제공을 합니다. 생성 직후에 바로 벌스트로 진입할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임시로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드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바로 크레딧을 쓰기 시작하면은 T2 인스턴스는 바로 이제 아무것도 모은 게 없으니까 바로 베이스라인부터 시작하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런치 크레딧을 주고요. T3 같은 경우에는 얼리미티드 모드이기 때문에 런치 크레딧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T3 스탠다드 모드로 생성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벌스트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T3는 기본적으로 얼리미티드 모드가 기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T3 스탠다드 모드로 사용해서 생성할 경우에는 바로 벌스트 진입 불가능하고 일정 기간 동안 크레딧을 모으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런치를 했어요. T3 인스턴스를. 그러면은 즉 일정 기간 동안 크레딧을 모으다가 더 이상 차오르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리밋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CPU 사용량이 있고 요게 크레딧이에요. 크레딧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144까지 도달을 하죠. 맥스예요, 요게. 근데 요 시점부터는 유지가 되는 게 요게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미만이죠. 여기서는 아예 변동이 없습니다. 왜? 원래대로라면 차야 되는데 맥스가 144니까 더 이상 안 차는 거죠. 근데 베이스라인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CPU 크레딧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베이스라인 미만을 내려가면은 점점 다시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벌스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CPU 크레딧이 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CPU 크레딧이 없을 때 계속 이렇게 CPU가 요청이 온다. 그러면은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베이스라인에 머물면서 크레딧이 점점 0이 있다가 만약에 다시 베이스라인 미만 내려갔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는 요런 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T2 마이크로 EC2 인스턴스가 프리티어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것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T2 EC2 인스턴스가 크레딧이 없을 경우에는 인스턴스 응답이 없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이 멈춘다든지 웹서버 같은 경우는 500에러를 맺는다든지 혹은 정상 동작하다가 멈추다가 정상 동작하다 멈추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께서 당황하신 경우가 많은데 에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요 T2 마이크로 EC2 인스턴스의 CPU 크레딧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EC2 인스턴스 사이즈를 늘리거나 인스턴스 타입을 바꾸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M 타입이라든지 얼리미티드 모드로 바꾸거나 혹은 좀 더 CPU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정 기간 동안 유효시킨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이제 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T 시리즈 인스턴스, 특히 T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CPU 사용량에 대해서 잘 계획하면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프리티어라든지. 하지만 막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개발용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T 타입이 적절한데요. 왜냐면은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T 타입을 사용할 때 매우 큰 주의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CPU 크레딧은 AWS의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 AWS의 모니터링 서비스인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후 배울 거예요. 이 서비스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CPU 크레딧이 모자랐을 때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용량에 맞는 사이즈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T타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사용했던 T22 인스턴스 타입의 전형적인 사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 밑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어떨 때만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런 식의 사용량 패턴에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